자, 지금부터 여러분 테마 9 표준 세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취득세 세액 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취득세 계산은 세액 계산은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조세는 여러분 예외 이시 없이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해라고요?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외워라? 과세산 이렇게 외워라 했죠. 그래서 지난 테마가 바로 여기였고요. 이번 이제 우리 세율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율에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표준세율부터 좀 봅시다. 표준세율. 즉 취득세 표준세율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취득세를 과세할 때 기준의 세율을 말합니다. 기준의 세율. 근데 여러분 요 현재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은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요 취득세 지금 표준세율은 종전 취득세 2%와 종전 등록세가 합쳐진 세율입니다.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합쳐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부동산을 매매일 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종전 취득세 2% 따로 내고요. 그 다음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등기를 하기 전에 뭘 내냐? 등록세를 따로 낸 다음에 그 등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세 한 번, 등록세 한 번, 몇 번? 2번을 내야 되는가? 그럼 어차피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번 낼 거를 이제 따로 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 여러분? 합쳐서 내자 그입니다. 합쳐서. 그래서 예전에 즉 2010년도까지만 해도 종전 취득세 따로 종전 등록세 따로 가셨던 거를 2011년 이후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합쳐서 과세하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이제 여기에 취득세 표준세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배우시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 취득세와 종전 취득세 2%와 종전 등록세를 뭐한 거다 여러분? 합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무조건 취득세는 2%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여러분 등기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이걸 다 합하니까 합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여러분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무조건 이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자, 한 번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자주 반복하다면 당연히 외워집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았다. 그럼 상속을 받을 때 몇 프로냐? 2.8%입니다. 2.8%. 취득가액의 2%, 2.8%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할 것은 제가 이나 여러분 기억할 땐 2.8% 이렇게 기억하셨지만 요거는 다른 말로 1000분이 얼마가 된다? 28이라는 걸. 그래서 지방세는 1000분율로 표시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28 우리는 100분율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한가 여러분? 2.8%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자, 농지는 항상 여러분 세법상 여러분 우대 대상입니다. 농지는 세보다 무겁게 때려라 가볍게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적 부동산일 때보다 농지 때는 세보다 적습니다. 이때 농지는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 때리냐? 2.3%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분율로 한 사람 얼마? 1000분의 23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이다. 아니죠. 뭐가 있죠 여러분? 증여라든지 기부라든지 뭐 하여튼 취득할 때 돈 안 줬다.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이다. 그러면 이때는 항상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여러분 항상 증여가 세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3.5%로 가십니다. 3.5%. 그러니까 1000분의 35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이때는 2.8%는 저율로 좀 과세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시 취득했다.
즉 소유권 원시 취득했다. 보존 등기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역시 1000분의 28인 2.8%로 가시합니다. 2.8%.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네 번째는 여러분 공유물의 분할이라든지 공유권의 분할.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해소를 위한 지분 해소일 때 이럴 때는 몇 프로 가세하냐 여러분 2.3% 가세합니다. 단 자기 지분 초과분은 당초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 전 자기 지분을 초과했을 때는 자기 지분 초과분은 이 2.3%에 적용하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요런 거 이외에 뭐 합유물이라든지요. 또는 총유물. 뭐 여러분 이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이거 다 어디서 배웠죠, 여러분? 민법에서 공동소유, 공유권 배우셨죠? 그걸 뭐 할 때 여러분? 분할할 때죠, 여러분. 분할할 때. 역시 2.3% 가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은 2.3%다 이렇게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를 제외한 즉 상속과 상속의 무상과 원시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 등을 제외한 나머지 그 밖의 취득일 때 이 그 밖의 취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밖의 원인이나 취득 적으세요, 여러분. 이때 그 밖의 취득 뭐를 말하냐? 유상 취득을 말한다라는 걸 잊지 마십니다. 매매 등 유상 거래 취득한 걸 말합니다. 매매 등 유상.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때는 1000분의 40 몇 프로 가셔야 하냐? 4% 가셔야 합니다. 4% 가셔야 한다. 단 그게 만약에 뭐면 농지면 몇 프로 가셔야 한다? 3% 가셔야 한다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취득세의 표준세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게 있네요, 여러분. 주택을 매매 등으로 인해서 유상 취득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뭐를? 주택입니다. 매매 등으로 별표 3개. 이렇게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취득가액을 따져서 여러분 취득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취득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일 때는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때리냐? 1%로 가세하고 여러분.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가세하냐? 2%. 9억 원을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몇 프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3%로 가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할 때는 1%, 2%, 3%. 그래서 최저세율 1%부터 출발해서 제일 높아봐야 몇 프로 여러분? 3%죠.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일 때는 4%지만 주택일 때는 몇 프로? 1%, 2%, 3%. 물론 농지일 때는 3%가 같아지겠지만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매들이나 주택일 때는 별도로 취득가액을 확인하셔서 그 취득가격이 6억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9억일 때는 2%, 9억 초과일 때는 3% 가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 상속을 받을 때와 상속을 받을 때 농지와 그 다음에 일반적 매매일 때 농지는 저율과세가 되는 거죠. 자, 이때에 그 저율과세가 되는 농지는 뭐를 말하냐? 그게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서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거나 또는 공부상 지목이 바로 목장 용지면서 실제로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상속일 때와 매매일 때 농지는 일단 공부상 지목이 뭐야 된다 여러분? 전답 과수원은 물론이지만 뭐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목장 용지까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도 전답 과수원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것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거나 또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바로 우리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번 상속을 받았거나 상속의 무상으로 취득했거나 또는 그 밖의 원인 즉 매매 등으로 취득했거나 또는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때, 주택 유상을 취득했을 때 이 네 가지인데 이것을 뭘로 취득하면 여러분 바로 공동소유로 취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뭐이면 공유물인 때는 즉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매매를 취득했거나 주택을 유산 취득했을 때 그게 공동소유를 취득하면 이때 과표는 바로 무슨 가액? 취득지분가액을 과표를 한다. 취득지분가액을 과표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동소유가 나면 항상 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세는 공동소유자 각자의 가액에다가 아니죠. 여기 취득가액 전체에다가 각자의 뭐를 곱한 거예요, 여러분?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각자의 지분율 곱한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취득 지분가액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건축은 여러분 바로 건축법상 건축을 말합니다. 이때 건축법상 건축 중에서 신축과 재축은 건축물 전체를 다시 건축한 걸로서 바로 보존 등기라는 원시 취득으로 보는 데 반해서 원시적으로 보는 데 증축이나 뭐는 개축일 때는 우리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여러분? 간주 취득으로 본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증축, 개축이라는 간주 취득일 때와 그 다음에 개수로 인해서 이때의 이 개수는 바로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여러분. 간주 취득. 자, 이때는 바로 개수로 인해서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됐다? 증가됐다. 그래서 건축소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3번이죠 여러분.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뭐 건축이니까 뭘 말하고 여러분? 증축, 개축 또는 개수에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증가됐다.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다? 증가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취득이고 여러분? 항상 얘들은 간주 취득.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간주 취득. 그러면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라 했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라 했죠. 증가한 가액. 그래서 간주 취득일 때는 항상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표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뭘 곱한다, 여러분? 원시 취득세율 몇 프로 곱한다? 2.8%로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과표는 증가한 가액이고 적용된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원시 취득세율 2.8% 적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 때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취득세 여러분 표준세율 여러분 탄력세율이 되겠습니다. 탄력세율. 그러니까 탄력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세율을 정의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이때 탄력세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박스 밑에 우리 하나 주의할 거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물어서 6억 이하는 몇 프로? 1%, 9억 이하는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몇 프로? 3%죠. 다만 거기 우리 박스 바로 밑에 당구장 그 별표 하나 있죠? 주택을 신축이나 증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또는 배우자나 직계주민에서 포함한 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나중에 취득할 때는 이때는 주택 유상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